자, 오늘은 나눠줬던 프린트의 첫 번째 페이지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처럼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4단계로 나누는 문제가 있고 5단계로 나누는 문제가 있는데, 자, 4단계로 나누는 문제는 보통 시작을 가설 설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자, 5단계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 가설 설정 앞에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5단계니까 이제 관찰하는 걸 찾아보면은 라에 있죠. 자,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자료 해석 단계에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증명하고 결론을 이끄는 5번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는 4번에 있죠. 라나 다 가마.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관찰 및 문제인식을 한 다음 그 문제인식에 대한 하나의 가상의 답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보면, 자, 기억. 자, 기억은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 이게 가설이죠.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하는 과정, 가설 설정 맞다. 니은. 자, 니은에서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죠. 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때, 자,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 반복하는 게 아니고,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가설을 수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가설을 수정해서 실험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네,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 자, 방금 한 이야기가 6번에도 나와 있어요. 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1번처럼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가설에 맞는 새로운 실험을 또 설계하고 다시 수행을 해서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철수는 우유가 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연현상을 관찰한 거죠. 그리고 그 상한 우유에서 세균 A가 많이 발견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균이 우유를 상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실험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단계니까 이제 가설 설정을 찾아야겠죠? 여기 나에 보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죠. 자, 나 단계가 가설 설정입니다. 자,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다처럼 실험 설계하겠죠? 다가 지금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자, 완전히 멸균, 세균을 다 없앤 우유를 병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 한 병에는 세균을 넣고, 다른 병에 넣지 않았나 봐요. 이제 두 병 모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채로 실험을 진행했대요. 자, 그랬더니 실험의 결과가 라와 같이 나왔죠? 자,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했는데 세균 A를 넣지 않은 우유는 변화가 없더라. 나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정한 대로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나, 다, 라, 가겠죠? 나다, 라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또 비슷한 문제네. 자, 철수는 여름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자, 또 4단계니까 가설 설정 찾아야겠죠? 또 보니까 나의 삐리리 삐리리 하다고 가정을 했네. 그치? 이게 가설을 설정한 겁니다. 자, 온도가 낮으면 냉장고 환경이죠. 온도가 낮으면 음식물의 부패 속도가 느릴 것이다라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설계하는 게 지금 다에 나와 있죠. 자,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자, 두 개 그릇에 밥을 넣고 하나는 온도가 2도, 하나는 온도가 25도인 곳에 두고 이제 시간을 보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실험 결과가 라와 같이 나왔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2도에 뒀던 밥은 부패하지 않았지만 25도에서는 부패하였다라는 나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와 같이 온도가 낮으면 부패 속도가 느리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가설 설정 나, 그다음 실험 설계 및 수행 다, 그다음 그 결과 자료 해석 라, 결론 도출 가 해서 나다라가 똑같네요. 전에 문제랑.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9번. 자, 눈신토끼라는 생물이 있대요. 자, 이 토끼의 털색이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실험을 한 건데, 자, 5단계네요, 5단계. 자, 5단계면은, 자,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게 이제 먼저 나오는데, 쌤이 이제 미리 풀어봤으니까 빨리 찾았는데, 자, 다에 보면은, 자, 눈신토끼는 여름에는 갈색 털을, 겨울에는 흰색 털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그냥 부연한 거죠. 내가 자연현상을 관찰한 그 그대로를 그냥 서술한 게 지금 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여름에는 털이 갈색이고 겨울엔 흰색이 될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그 가설이 지금 라에 나와 있죠. 자, 가설을 세웠어요. 아마도 이 눈신토끼의 털색은 낮의 길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만 해본 거예요, 지금. 잠정적인 답을 내려본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는데 그 실험 설계가 여기 나에 있습니다. 자, 이 토끼를 두 무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두고 대조군이겠죠. 다른 하나는 평상시보다 낮의 길이가 긴 조건으로 바꿔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기가 실험군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마에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와 있죠. 자, 자연 상태에 둔 무리는 털색이 변했는데 낮의 길이를 길게 한 무리는 계절이 변해도 털색이 변하지 않았대요. 나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5번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눈신토끼의 털색은 낮 시간의 길이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면은, 자, 다, 라, 나, 마, 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문제 연습들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100마리의 아메바를 준비했대요. 우리 아메바는 전에 배웠던 단세포 동물의 하나죠? 자, 그들을 각각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동일 조건에서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생존을 많이 했는지 이거를 조사한 거래요. 자, 그런데 자, 아메바를 두 조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조각은 핵이 있는 조각이 됐고 한 조각은 핵이 없는 조각이 되었대요. 자,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지만 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진핵 생물이겠죠? 자, 요거 잘 모르겠으면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요 부분 필기했던 거 한번 봐보세요. 왜 핵이 있는데 진핵 생물인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거기를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핵이 있고 없고가 내가 이 실험에서 달리해준 조건이죠. 그런 걸 조작변이라고 그래요. 조작변이. 자, 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실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따른 결과 종속변이는 뭐였냐?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아메바들이 생존해 있는가, 세포의 생존 여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도 한번 보니까 핵이 있는 조각이 핵이 없는 조각보다 생존율이 높았죠. 아마도 이 아메바의 생존에는 핵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정답,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밀레이스가 있는데, 자, 이 소화효소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밥에 포함되어 있는 녹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잖아요. 그 녹말이 50%까지 분해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관을 4개를 준비하고, 요 다음과 같은 실험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C는 B에 대한 대조군이다라고 하는데, 자, C랑 B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봤더니, 온도도 다르고, 밥을 으깼냐, 으깨지 않았냐도 다르죠. 실험 조건이 2개나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실험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C랑 B를, 하나는 실험군이다, 하나는 대조군이다라고 비교하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D는, 자, A와 B를 비교하면은 소화 효소와 음식물의 접촉 면적에 따른 소화 속도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A와 B는 뭐가 다른가? 자, 침 희석에 똑같이 넣어줬고, 온도도 같아요. 지금 37도로. 그리고 밥도 똑같이 1g씩 넣어줬는데, A는 그냥 밥을 넣었고 B는 잘게 으깬 밥을 넣었대요. 잘 으깨면 더 넓은 면적에서 이제 소화효소랑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겠죠. 자, 음식물의 접촉 면적이 소화를 더 빨리 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A와 B를 비교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이 정말이 맞는지 알고 싶으면 니은과 같은 실험 해보면 되겠죠. 자, 니은은 맞는 말이고, 자, 디귿. 자, B와 D를 비교하면 온도에 따른 소화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 B와 D를 비교해 보니까, 자, 온도는 다르죠? 자, B는 37도고 D는 5도인데, 자, 그래서,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B는 밥을 1g을 집어넣었고, D는 밥을 2g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 온도를 제외한 다른 조건에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B, D를 비교해서는 온전히 온도가 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엔 좀 부적합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니은밖에 없네요. 니은밖에. 정답은 니은이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자, 12번. 자, 돼지의 구제역에 관한 탐구 과정이래요. 이거는 순서 정하는 게 아니고 순서는 나와 있어요. 자, 새로 개발한 백신이 돼지의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사육된 동일 품종의 돼지 60마리를 30마리씩 A, B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A 집단에만 백신을 접종하고 A, B 두 집단 모두 구제역에 감염을 시킨대요. 이런 좀 나쁜 실험이죠. 동물 입장에서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돼지를 30마리씩 나누고 자, A 돼지한테만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이 모두에게 이제 구제역이라는 질병균을 넣어줬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생존하느냐 못 사느냐를 봤는데 라를 보니까 자, A 집단 백신을 맞은 돼지들은 모두 생존했어요. 얘네들은 생존했는데 자, B 집단 백신을 맞지 못한 애들은 구제역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구제역에 걸려 모두 다 죽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나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나왔죠. 새로 개발한 백신은 돼지의 구제역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보면은 자, 가는 가설이었죠. 가설은 잠정적인 답으로 옳은지 그른지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자, 나에서 돼지의 사육 조건과 품종은 통제 변이에 해당한다. 그쵸? 자, 지금 이 실험에서는 백신이 구지역을 예방하는지 알아본 거기 때문에 백신을 넣냐 안 넣냐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돼지의 뭐 사육 조건, 품종 이런 것들은 A 집단, B 집단 모두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제 변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은 A 집단, B 집단을 지금 대조군 실험군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A 집단은 자, 내가 백신을 접종해 준 거죠. 자연 상태 그대로 있던 돼지들한테 내가 인위적인 조작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집단은 대조군이 아니고 실험군이라고 해야 되고, 백신을 맞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뒀던 B 집단의 돼지들이 자,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만 맞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난이도가 상이네 이제. 자, 코우라는 사람은 세균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였대요. 자, 이 사람은 세균이 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가설이죠, 가설. 가설을 세우고, 자, 질병 걸린 동물로부터 세균을 꺼내서 배양한 다음에 건강한 동물에 이 세균들을 주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질병이 생기는지를 알아봤대요. 자, 이런 실험 했는데, 자, 기억 보면, 자, 이와 같은 탐구에서 가설과 결론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가설과 서로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반복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니은. 자, 코우는 세균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세균을 동물들한테 집어넣어서 정말로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 디귿. 자, 이런 코우처럼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는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 그러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콩이 싹 트는데 햇빛이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화분을 준비했대요. 자, 그러면 자, 햇빛이 콩이 싹 트는데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햇빛만을 달리하면서 나머지 조건을 일치시켜야겠죠. 자, 화분을 보니까 화분 A는 양지,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화분 B는 암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뒀으니까 빛이 있고 없고는 잘 했는데, 보면은 물은 둘 다 충분히 줬으니까 잘 했는데 온도가 달라버리죠. 그래서 이 실험을 했을 때 A는 잘 자라고 B는 잘 자라지 않았을 때 이게 빛 때문인지 온도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똑같이 20도로 맞추든가 아니면 뭐 5도로 맞춰도 괜찮고, 어쨌든 온도를 맞춰주는데 웬만하면은 식물들이 평소에 자라는 그런 주변 온도인 20도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4번처럼 실험을 해줘야 된다. 두 화분의 온도를 20도로 같게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5번 문제. 다음은 유정이가 실시한 탐구 과정이다. 자, 배즙에 단백질을 분해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대요. 자, 두 시험관에 자, 달걀 흰자, 달걀은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달걀 흰자를 집어넣고 시험관 A에만 배즙을, 시험관 B에는 증류수를 집어넣고 온도는 모두 27도로 맞춰놨어요. 자, 그렇게 실험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더니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배즙에는 정말로 단백질을 분해한 성분이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단백질이 분해됐겠죠. 어디서? 배즙을 집어넣은 시험관 A에서만 단백질이 분해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정말로 배즙이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또는
시험관 A에서만 단백질이 분해됐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는 또 단백질의 분해 산물이 아미노산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A에선 검출되지 않던 아미노산이 시험관 A에서만 검출되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관 A에서만 아미노산이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예쁜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1단원 첫 번째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자, 다 풀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페이지만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그 첫 번째 문제인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물의 특성을 배웠는데, 자, 생물의 특성으로는, 자, 물질 대사를 한다, 맞죠? 자, 물질 대사한다, 맞고, 생식도 한다도 맞아요. 생식도 하고, 유전도 하고, 생식과 발생도 맞고,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도 맞고, 이 또 물질 대사 나와 있네. 그리고 생식과 발생도 맞고, 생장도 맞고, 우리가 배웠던 생물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그 중에 생물의 특성만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4번이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자,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것. 자, 자극에 따른 운동, 이게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겠죠? 자, 생물의 특성이 맞습니다. 자, 비슷한 자손의 형성. 이게 뭐 생식이겠죠? 생식. 적어줄까, 이것도? 자, 이건 자극에 반응. 이것도 생물의 특성이 맞고. 3번. 환경에 맞는 형태 변화, 뭐 적응 또는 뭐 진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3번도 생물의 특성이 맞습니다. 4번. 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성. 내 몸의 체온을, 내 몸의 뭐 산투압을,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이런 성질을 생물의 항상성이라 그럽니다. 자, 4번도 생물의 특성이 맞습니다. 잠시만. 네, 그래서 5번만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2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더우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내 몸에선 땀이 나죠? 전에 수업할 때 왜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지는지 설명해 줬어요. 자, 추울 때 몸이 떨린다. 내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혈당량이 0.1%로 유지된다. 이 모든 게 위에 두 개는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반응들, 그리고 아래는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내용. 자,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은 24번 문제. 자, 여우와 눈신토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여우일수록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대요. 전에 했던 내용인데, 자, 생물이 추운 지방이랑 더운 지방에 적응하게 되면은 추운 지방에 있는 생물들은 몸이 동글동글해지고 말단부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고, 더운 지방에 사는 생물들은 몸이 좀 얄쌍해지면서 말단부가 길어지는 이런 변화를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체온 유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를 한 예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토끼는 원래는 털색이 회색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흰색으로 변한대요. 이게 아마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흰색으로 털을 바꾸는 게 생존에 유리해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겠죠. 정답은 24번에 4번입니다. 4번. 자, 마지막 25번을 보면은 자, 우리가 배웠던 생명현상의 특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들을 또 둘로 구분해 놨어요. 자, 이들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생장한다, 자란다, 자극에 반응한다,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개체 단위예요. 뭐 사람 한 명, 동물 한 마리 이렇게 한 개체에 대한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이제 반응들이고 나와 같이 생식하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그 집단이 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나는 한 집단을 단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 종족 유지하기 위한, 생물의 특성들이고, 왼쪽은 한 개체의 생존을 위한 생물의 특성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자, 가에 묶여있는 애들은 하나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자,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네, 가에 속해 있습니다. 디귿. 자, 항생제 내성세균. 항생제에 저항하는 세균이 나온 거는 이 세균들이 점점 진화하고 환경에 적응해가는 결과죠. 그래서 나에 속하는 현상이 맞습니다. 정답은 다 맞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수업으로는 여기까지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까지 풀 거고 다음 주에 계약해서 그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